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TV에서 10년째 KT 위즈 방송하고 있는 테디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3일 5월 23일 오늘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 3연전 마지막 경기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일본 조합들 2.7배짜리 그리고 고배당, 요즘 고배당이 저는 고배당이 좀 잘 맞는데 고배당이 또 하나 들어와 줬고, 또 메이저가 요즘 조금 어려워가지고 메인 조합들은 조금 한폴락 아우 예. 그래도 역배 조합은 하나 이렇게 완성이 좀 됐네요. 오늘 KBO 리그 조금 어려운 구석이 좀 있는 날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날 또 잘 골라서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두산과 SSG. 어제 경기 두산이 역시나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역시 이제 두산 특유의 그 불펜 교체쇼, 어제도 좀 성공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규가 이제 잘 버텨줬고, SSG 입장에서는 김민규를 좀 빨리 내리지 못한 게 페인이지 않나 싶고, 어제 SSG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강현이 잘 던져줬기 때문에 경기를 그래도 타이트하게 가져갔고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실책을 내줘버렸죠, 그죠? 경기 후반에 그 실책이 그냥 완전 경기를 좀 갈라버렸기 때문에 SSG는 조금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만한 그런 실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거를 그냥 무난하게 잡았으면, 그 공을 무난하게 잡았으면 뭐 SSG한테도 기회가 좀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하이하이 어서 오시고. 자, 오늘은 최준호 대 송영진의 맞대결입니다. 최준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확실히 좀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최준호예요. 홈에서 3경기에서 2.12로 상당히 좀 잘 던지고 있고요. 나머지 원정에서는 조금 확실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이 선수 공 던지는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위가 상당히 좋아요. 젊은 2년차의 선수지만 직구 구위라든지 슬라이더 이런 것들이 구위가 상당히 좋은데, 이제 좀 단점은 아무래도 좀 젊은 선수다 보니까 이제 구석구석 던지는 능력은 좀 아직 좀 부족한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몰리는 공이 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좀 장타를 좀 허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본인이 익숙한 홈이나 홈이 또 잠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는 좀 기대치가 좀 있다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홈에서는 좀 기대해보아도 좀 되는 선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송영진, 잠시만요 여러분, 이걸 여기 떠나야 되겠다. 송영진 최근 2경기 선발 등판을 했고, 한 경기는 LG전 5이닝 1실점, 기아전 4이닝 5실점. 뭐 잘 던진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한 경기 5이닝 끌어준 게 어디야, 그죠? 이렇게 대체 선발로 나와가지고 5이닝 무려 LG전이었고, 그리고 또 인상 깊은 거는 이 선수 올해 구인당 삼진이 1개 이상 나오고 있어요. 9인당 삼진이 1개 이상 나오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건데, 확실히 좀 구위는 좀 좋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올해 좀 특이점은 커터로 좀 재미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커터를 본격적으로 좀 많이 던지기 시작했는데, 커터를 좀 던지면서 이제 땅볼 유도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땅볼 유도가 곧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일단은 선발 투수들이 좀 불안감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 기대할 부분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최준호 같은 경우. 일단 그리고 어제 경기 SSG가 너무 안 좋은 흐름에서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도 좀 작용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제 두산이 오늘도 불펜 교체쇼를 또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 오늘 불펜에서 사변투가 되는 건 홍건희, 김태견 정도고요. 이 선수들도 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느 정도 뭐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라인들에서 이제 교체쇼 들어갈 수 있는 이영하나 박지국 선수 정도 있고, 필승조 라인에서 최지강, 이병헌 선수 다 등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산 역시 오늘 굉장히 해볼만한 불펜에서의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SG는 뭐 그렇게 불펜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오늘 불펜을 다 박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선발에서는 저는 그래도 잠실 홈에서의 경기라고 하면 최준호가 조금 낫다고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송영진보다는. 근데 송영진도 최근에 올해 피칭을 보면 역시 기대감이 좀 없진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준호가 좀 낫다고 보고, 두산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수입전을 항상 고민을 할 때는 불펜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이긴 팀이 불펜 소모가 좀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입전이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두산 입장에서 오늘 충분히 불펜을 박아볼 전력들이 꽤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수입전이지만 그래도 두산의 승리를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발에서의 기대치가 최준호가 높다. 그리고 SSG가 어제 경기를 너무 허무하게 실책으로 좀 내줬다. 그리고 두산이 자랑하는 불펜 교체쇼 오늘도 가능하다. 요 정도 근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는 10.5 기준치에 조금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버를 봐야 되는데 조금 두 팀 방망이가 뭐 엄청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언어버는 좀 패스하고 싶은 그런 경기네요. 다음 경기 롯데 기아. 롯데가 두 경기를 다 잡았어요, 그죠?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롯데 역배를 봤죠, 그죠? 예, 롯데 역배를 봤고 역시나 롯데가 역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일단 롯데가 2연승을 거두는 과정을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선발 투수들이 이닝을 굉장히 잘 먹었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후반에 김원중은 진짜 굉장히 불안했다. 누가 댓글에 그렇게 달았던데 뭐 박세웅 8점 몇 이닝 뭐 100개 김원중 1인 뭐 1이닝에 뭐 40, 30 몇 개 뭐 20 몇 개 누가 적어놨던데 여전히 이제 기아 방망이가 저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최근 세 경기 그렇게 좋지 않은 거는 확실한데 그 두 경기가 반지하고 박세웅이었다는 점은 조금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 두 선수가 이닝을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롯데 불펜이 롯데 불펜이랑 기아 방망이가 만난 적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반지 박세웅 전에 이용준도 못 털어낸 건 사실은 좀 아쉽긴 아쉽죠, 기아가. 그죠? 예. 오늘 윌커스인데 김사윤. 윌커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세 경기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예, 두 경기에 퀄스를 기록했고 한 경기는 퀄스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 최근 페이스가 조금 올라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채팅창. 페이스가 좀 올라왔다고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페이스가 올라온 이 세 경기에서도 리스크로 보여지는 점은 있습니다. 세 경기 잘 던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경기에서 피어너를 2개 맞았어. 예. 결국에 윌커슨한테 단점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 선수가 뭐 좌우를 가리는 선수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커맨드도 안정돼 있고, 변화구도 다양하고, 다 좋은데, 이제 두 가지 정도가 걸려. 하나는 피홈런 문제고 하나는 이닝 히팅. 이건데 이닝 히팅은 일단 최근에 폼이 좋으니까 이닝 히팅 좀 잘 되는 모습은 좀 있고. 예, 근데 폼이 좋은 와중에서도 피홈런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이제 그래도 리스크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김사연. 이 선수가 이제 선발이나 롱으로 나와서 물론 잘 던져준 경기들도 좀 있긴 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좀 잘 던져준 경기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구속이 좀 느린 선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도망 다니는 경향이 좀 많아. 도망 다니는 경향이 많고, 이런 선수들이 한 경기 초반에 이제 득점권 찬스에서 한번 놓치고 그러면서 말리기 딱 좋은 타입의 선수는 맞는데, 전반적으로 볼넷이 너무 많습니다. 예. 구행당 7.47개면 사실은, 이게 1군에 저는 그래도 생존하려면은 구행당 볼넷이 5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너무 많아요. 7.47개로. 그리고 커리어 통산 8.65개로 볼넷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마 관건은 롯데가 이런 투수들이 나왔을 때 경기 초반에 어떤 찬스들을 잡았을 때 한 번에 털어내지 못하면 이제 좀 질질 끌려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최근에 이런 경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 어디야? 6천 명이 나왔던 KT 경기, 김인범이 나왔던 키움, 그리고 김기중. 대표적으로 그런 사이즈의 투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변화구, 체인지업 이런 거에 장점이 좀 있는 선수지만 볼넷이 많다. 근데 롯데가 경기 초반에 그 볼넷으로 찬스를 얻었을 때 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롯데가 이틀 동안 이기는 동안 불펜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죠? 필승조들이 오늘 뭐 다 나올 수 있어. 예, 뭐 김원중이 어제 좀 많이 던지겠지만 나올 수 있고 김원중은 차라리 오늘 안 나오는 게 롯데 입장에서 호재일 수도 있어. 어제 굉장히 불안했죠. 던지는 게 그죠? 답답하고. 예. 어쨌든 오늘 롯데가 불펜을 다 던져볼 수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불펜에서의 좀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김사윤이 이닝을 못 먹여주게 되면은 경기가 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 롯데를 안 보기 좀 힘든 경기인 것 같기는 해요. 예, 힘든 경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기아 방망이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것 정도는 하나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롯데 승, 롯데 1마인 그리고 10.5 기준채 좀 고민되는데 오버까지 한번 보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윌커슨이 좀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해. 그지? 이틀 동안에 롯데의 승리 공식이 선발의 긴 이닝을 잘 버텨줬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윌커슨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저는 기아 박마이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좀 그렇게 딱 단정해버리는 게 좀 위험한 생각일 것 같긴 해. 자, 다음 경기. 삼성 대 KT. 요 경기 개인적으로 롯데를 보는데 저는 조금 쎄한 경기, 조금 쎄한 경기 요 경기. 다음 경기는 삼성 KT. 어제 내가 뜯어말려가지고 그래 많이 살렸다, 형들. 그치? 내가 어제 KT 경기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렇죠? 삼성 역배를 시원하게 볼 자신은 없었지만 KT는 불펜 때문에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제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코너한테 좀 너무 막혀서 진 경기였죠. 그렇죠? KT는. 예. 코너한테 너무 딱 막히면서 코너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타자한테는 좀 강점이 있다 보니까 KT는 우타자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렇고. 자, 오늘 삼성 대 KT.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쿠레바스 상대 좀 좋지 않았던 점을 좀 털어내기는 했다는 점은 좀 이제 그래도 고무적인 것 같고요. 예, 코너가 홈에서 좀 불안했고 어제도 파묘가 많이 나왔죠. 그죠? 마운드를 계속 발길질을 해가매. 재밌는 선수더라고요, 진짜. 마운드를 자꾸 파. 자기가 볼을 던질 때마다. 마운드에서 숭한 것이 나올 것 같아. 재밌는 선수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타자들이 좀 많은 KT 타선이기 때문에 우타자들을 뭐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면서 삼성이 승리를 좀 가져갔습니다. KT는 어제 좀 전반적으로 좀 답답한 경기력이었어요. 찬스들을 한두 번 못 살리다 보니까 좀 질질 끌려간 그런 경기였고 이승현 대 원상현이고요. 예, 이승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좀 성공적인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이승현 3승 1패 ERA는 2.08 상당히 좀 잘 던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홈에서는 더 좋았다. 5경기 중에 4경기를 홈에서 던졌는데 1.29.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선수가 이닝 히팅이 조금 아쉬워. 예, 전반적으로 5이닝이 많았고 한 경기가 6이닝이었나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닝 히팅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 조금 그 레파토리가 아무래도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직구, 슬라이더, 커브 이런 것들이 위주기 때문에 좌우를 좀 가리는 타입이에요. 네. 서드 피치가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타자에겐 조금 약점이 있거든요. 우타 상대 피업스가 600, 좌타는 367. 근데 KT는 요즘 좌타자들이 많이 수혈되긴 했지만 KT는 그래도 우타자들이 조금 많은 라인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KT전에 좀 안 좋았어. 작년에 이제 선발로 나온 게 아니고 불펜으로 나온 거긴 한데 ERA가 8.64. 최근에 KT가 우타 쪽에서 황재균이나 오윤석 같은 선수들이 타격감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거기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예. 황재균이 어제 이제 몸살 감기 때문에 이제 못 나왔는데 오늘 나올 수 있을지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황재균이 기대감이 엄청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최근에 조금 사이클이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리고 KT 원상현, 이 선수 신인치고는 구위가 이제 상당히 좀 좋은 선수지만 그래도 역시 좀 너무 많이 맞고 있죠, 그죠? 예, 최준호 선수하고 조금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공의 구위는 굉장히 좋고 볼질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몰리는 공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장타 허용 빈도가 조금 높기는 하고 최근 3경기는 진짜 뭐 너무너무 두드려 맞았죠, 그죠? 예, 너무너무 두드려 맞았고 잘 던진 경기는 한 2경기 정도 있는데 한화 롯데 상대였습니다. 예. 일단은 이승현이 잘 던지는 선수인 거는 맞는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우타 상대, 그죠? 예, KT는 우타가 좀 많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예. 우타 상대 약간 안 좋은 점이 좀 있고 많이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이닝 히팅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뒤에 붙일 수 있는 그 자원들이 많아요. 예, 최하늘이나 뭐 최성훈이나 이승현이나 김대호나 이승민 등 뒤에 붙일 수 있는 자원들이 좀 많다는 점은 좀 장점으로 보여지고. 근데 오히려 이 선수들보다 최근에 더 불안한 건 필승조 라인이죠, 그죠? 예, 필승조 라인 항상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하고요. 특히 김재훈. 김재훈이 특히 불안하고 오늘 김재훈이 좀 나올 것 같은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김재훈이 오늘 또 필승조 라인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하고
음. 일단은 저는 이 경기가 왜 이렇게 조금 계속 걸리죠? 네. 이게 KBO 리그 경기를 보다 보면 이게 너무 승이 보이는 경기들은 항상 우리가 좀 의심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왠지 이 경기가 좀 걸려요. KT라는 팀을 제가 10년째 거의 전 경기를 다 보고 있지만 이 팀은 이겨야 될 때 못 이기고 또 져야 될 때 또 이기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일단 좀 근거를 찾아보자면 이승현이 우타에 약간 약점이 있다는 거, 약간. 그리고 원상현이 그렇게 잘 던지는 선수는 아니기는 하지만 볼질러는 아니고 최근 삼성이 방망이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최근 세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3점에 그치고 있다는 거에서 이런 점들은 역배를 좀 볼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이 경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선택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너무 삼성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좀 있고 거기서 리스크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이걸 KT 역배까지 볼 만한 경기인가? 그래서 둘 다 저는 선택이 좀 어려운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는 10.5 기준치의 언더까지 한번 언더 정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굳이 승리팀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은 삼성 쪽으로 마음이 기울면서도 오늘은 왠지 KT 역배를 좀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날이네요. 여러분들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선택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키움 대 NC. KT도 꽤나 도깨비 같은 기질이 있는 팀이라서 제가 KBO에서 제일 어려운 팀이 제가 KT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지만 제일 어려워요 우리 팀이. 우리 팀이랑 롯데랑 NC 요 정도 팀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자 다음 경기 이 경기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오늘 경기 오늘 KBO 5경기 중에 이 경기가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잘 골라보면 배당을 챙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키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모두 아쉽게 패배를 했죠. 그죠? 최근에 이제 고척에서 안 좋은 흐름을 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키움이다. 그리고 NC 같은 경우에는 뭐 방망이가 역시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최근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상위권 팀답게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근데 이용찬의 불안감은 최근에 진짜 뭐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죠? 이틀 동안 사실상 경기를 거의 날려버리기 직전까지 항상 가는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하다. 헤이수스 대 김시훈. 헤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이제 홈에서 좀 이제 여포 기질이 좀 있죠. 그죠? 홈에서 굉장히 여포 기질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직전 경기 홈에서 한번 두들겨 맞았습니다. SSG전 4.2이닝 4실점. 홈에서의 이제 강점이 이제 한번 좀 끊겼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이 선수 역시 이제 우타자 쪽에 좀 단점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크로스 형태로 공을 던지는 선수다 보니까 좌타자에게는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타입이야, 그죠? 뭐 반지라든지, 뭐 레일리라든지 그런 비슷한 타입이기 때문에. 좌에는 피업스가 433, 우에는 722로 우타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상대는 NC잖아. 그지? NC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우타라인이 가장 강력한 팀입니다. 그죠? 실제로 시즌 첫 경기 NC 상대로 3.1이닝 5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고요. 볼넷도 3개 나왔고. 이 선수 우타 기록을 조금 뜯어보면은, 볼넷하고 못 맞는 공이 좀 많아요. 이렇게 크로스 형태의 선수들이 우타를 상대할 때 많이 던질 수밖에 없는 구종이 우타자 몸쪽이거든. 거기를 안 던지면 상대하기가 되게 어려워. 반즈 경기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지도 몸쪽을 되게 많이 던지죠. 우타자한테. 그런 점이 좀 하나 있다. 김시훈 역시 좀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볼넷도 많고 이제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불안한데 그래도 변화구를 요리조리 던지면서 나름 잘 싸워주고 있는 김시훈이에요. ERA는 3.09로 아주 뭐 KBO 기준으로는 잘 던지는 선수죠. 하지만 이제 올해 홈원정 차이가 좀 너무 나기는 합니다. 원정에서 ERA가 올해 6.19 롯데전 5이닝 무실점 정도 제외하면은 원정 거의 전 경기에서 다 안 좋았어요. 그리고 작년 키움 상대로 작년에 뭐 선발로 나온 건 아니지만 7.36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양팀 선수들 다 올해 뭐 괜찮게 던져주는 선수들이긴 한데 오늘 경기에서만큼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긴 하죠. 그죠? 일단 저는 이 경기가
김시훈한테 좀 달린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최근에 NC가 두 경기를 좀 잡아내면서 불펜 소모가 좀 있기는 있었거든요. 예, 보면은 이용찬, 김영규, 류진욱 이 선수가 오늘 나오면은 3연투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일정들을 보면은 김재열하고 한재승입니다. 김재열하고 한재승 좋죠, 그죠? 예, 오히려 이용찬이 안 나오는 게 NC 입장에서는 좋을지도 몰라. 근데 이게 이제 감독의 의중이 감독의 선택이 좀 중요한 경기일 것 같아. 결국엔 김시훈이 버텨줘야 지금 일정들을 보면은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김시훈이 게임을 비슷하게 붙여놔야 김재열과 한재성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오늘 김시훈이 되게 중요하다. 만약에 김시훈이 또 원정에서의 불안감들이 나온다고 하면 뒤에 아마 최성형을 저는 붙일 것 같은데 이 두 선수로 이닝을 최대한 끌어서 비슷하게 붙여야 김재열, 한재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NC 입장에서도 헤이수스가 홈에서 뭐 잘 던지다가 한 경기 털렸고 우타자의 약점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NC 입장에서도 분명히 좀 해볼 만한 경기가 좀 맞기는 한데 저는 제가 3일째 계속 키움을 보고 있는데 저는 오늘도 이 경기는 장고 끝에 키움으로 마음을 결정을 했거든요. 예, 키움하고 키움 1마엔 그리고 9.5인치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양 팀 다 해볼 만한 여지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저는 키움이 조금 낫지 않나. 근소 5위 정도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경기. 결국에는 김시훈이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시훈이 이닝을 잘 끌어주고 견뎌줘야 불펜을 박을 수 있거든. NC가 이틀 동안 불펜을 꽤 쓴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한 2점 정도 차로 김시훈이 붙여놓는다고 하면은 김재열, 한재승을 쓸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 정도면. 예. 키움의 미련을 못 버리네. 아니 근데 형들 키움 최근에 거의 못 이기는데 키움 최근에 이긴 경기 제가 그 역배 잡았잖아요 그날. 채팅창이 똑같네요. 예. 키움이 홈에서 너무 약해요. 키움의 미련을 못 버리네. 홈 1승 14패 키움.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키움이 최근에 이렇게 안 좋아도 홈 승률이 막 미친 듯이 낮진 않아요. 왜냐면 시즌 초에는 홈에서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는 이제 쭉 브리핑을 쭉 해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최근에 한 번 이긴 경기를 내가 역배를 잡았잖아. 물론 이제 이틀 동안 틀렸지만. 근데 이틀 동안도 참 너무 아쉽게 져가지고, 키움 미련을 못 버리네. 키움 마음 대겼어, 이러다가. 다음 경기는 한화, LG, 대전에서의 맞대결입니다. 야구는 흐름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토토로도 해보시고 야구를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수입전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야. 내가 봤을 땐 하나야. 불펜 때문에 그래. 불펜 때문에. 야구에서 수입전이 그렇게 잘 안 나오는 이유는 흐름이 좋으니까 2승을 먼저 거뒀을 거잖아요. 근데도 수입전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불펜 때문이에요. 불펜. 아무튼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에 넣을 만한 픽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키움 NC는. 그리고 KBO 리그는 거의 뭐 불펜에서 승부가 많이 갈리니까요. 그죠? 뭐 원사이드가 가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발 쪽에서. KBO는 불펜이 누가 터지냐 싸움이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보가 어려운 거죠. 한화 LG. 뜨겁습니다. 독수리들 그죠? 독수리 역배 어제도 졌습니다. 최근 3번 이길 동안 어제는 내가 LG를 줬구나. 최근 3번 이길 동안 제가 하나를 2번을 받고 어제는 LG를 봤는데 어제 LG가 김기중을 초반에 좀 못 털은 게 결국엔 좀 페인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루상에서 죽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김기중을 털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홍창기가 3볼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죠? 아웃이 되면서 조금 이제 말리는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약한 선발들이 의외의 호투를 하는 경기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패턴이. 그죠? 경기 초반에 이 위기가 한번 와.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운이 좋든 뭐 잘 막았든 잘 맞은 타구가 정면으로 왔든 한번 막아내면 그래도 한 3, 4회 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한번 나오죠. 자, 황준서 대 임창규.
황준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슬슬 맞고 있습니다. 준서가 그쵸? 예, 맞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좀 구종이 좀 단조롭다. 이 선수가 이제 뭐 커브도 좀 던지긴 하지만 보통 주 레파토리는 이제 포심하고 스플리터 구종이 좀 단조롭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로테를 도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체력적으로 이렇게 던져본 적이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태미너에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최근 경기들 피안타율을 보면은 확실히 직구나 스플리터의 피안타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예. 제가 약자의 편에 서서 희망을 보는 성향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KBO 리그를 대하는 자세는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역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한 쪽에서 역배 여지가 있는지 찾아보다가 보면은 답이 보일 때가 있거든. 예,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일단 준서가 최근에 불안한 건 확실합니다. 예, 최근에 불안한 건 확실하고 근데 황준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장점을 좀 찾아보자고 하면 오늘 LG잖아요, 그죠? LG 상대할 때 이제 가장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좌타자를 어떻게 상대하냐는 건데 황준서는 좌타자에 그래도 강점이 좀 있는 타입입니다. 예. 좌타자 상대 피옵스가 447이고 우는 1.061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좀 꽤 크죠. 예, 근데 피옵스만 봤을 때는 그래도 좌타자 쪽에서는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임창규, 최근 세 경기 쾌저의 컨디션으로 좀 잘 던져주고 있는 임창규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 최근 세 경기 되게 잘 던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임창규가 직전 경기에서 이제 첫 승도 좀 수확하면서 올해 첫 승, 기분 좋게 좀 가져갔다. 최근 세 경기 보면은 무실점, 1실점, 1실점. 최근에 좀 안정된 투구 내용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예. 일단 LG 사이드에 좀 보자면은 뭐 어제 뭐 안타도 치고 좀 출루도 했는데 김기중을 시원하게 좀 못 털어낸 게 결국에 좀 패인이 좀 된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세 경기 방망이가 정말 무섭게 좀 터지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양 팀의 흐름이 좀 상반돼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 경기 좀 역시 이제 좀 고민이 될 만한 그런 경기고 페라자가 오늘 못 나온대요. 어제 부상 여파 때문에. 페라자가 못 나온다라. 조금 그거는 좀 크긴 큰데 페라자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요 경기는 저는 한화가 오늘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근거를 찾아보자면 최근에 역시 분위기겠죠. 예, 방망이 분위기고 일단 황준서가 최근에 맡고 있고 불안한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래도 좌타자 쪽에 좀 강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LG전에 좀 적당히 좀 던져주길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 임창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너무너무 잘 던지긴 하는데 사실 창규가 언제까지 잘 던질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죠? 항상 이제 시즌 중에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선수고 하나가 지금 방망이가 좀 좋기 때문에 하나 입장에서도 오늘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하나 역배 하나 플랜 그리고 10.5 기준체 오박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서가 그래도 좌에는 좀 강점이 있어서 경기 초반 위기가 한 번 정도만 잘 넘겨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홈에서의 한화의 분위기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또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홈에서 지금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불펜은 체크를 해봤는데, 예, 제가 항상 이제 불펜들을 많이 체크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소모가 좀 많았는데, 그래도 뭐 오늘도 해볼 만한 일정입니다. 예, 뭐 주연상이 나오면 3연투인데, 사실, 그래도 뭐 김규현, 김범수, 뭐 주연상이 나오면 3연투긴 한데, 나머지 선수들 다 가능하고, 이 3연투 선수들도 투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보면은 일정상은 나올 수 있거든. 3연투라고 하더라도 투수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어 관건은 최원호 감독의 운영이겠지, 그치? 최원호 감독이 좀 뭐랄까? 최원호 감독의 의중이 중요한 건데 그분이 좀 이렇게 뭔 말하는지 아시죠, 제가? 최원호 감독이 선발도 좀 빨리 빼는 경향도 항상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점원제조근님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불펜 운영을 놔버리는 운영이 나올까봐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근데 뭐 던질 수 있는 일정이거든요. 예, 뭐 민우, 장시환, 장민재 이런 선수들은 뭐 다 나올 수 있고 한승혁도 나올 수 있고 뭐 하루 던진 거라서
최원호 감독이 오늘 좀 중요하긴 하겠네 이 경기. 음. 자, KBO 리그 코멘트는 여기까지.